missed you so much, Grandma. Look at the flowers. 고요한 아침, 새벽 6시, 낡은 아파트 302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지글지글. 김순자는 작은 주방에 서서 보리차를 우려냈다. 손등에 핀 푸른 핏줄이 또렷했다. 72살. 남편이 떠난 지 15년째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쿵. 무 반 개, 계란 서너 개, 밑반찬 몇 가지. 많지 않았지만 모자라지도 않았다. 순자는 계란 하나를 꺼내 후라이를 붙였다. 지글지글 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기름이 튀는 소리, 계란 흰자가 익어가는 소리. 순자는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밥을 떠서 간장을 살짝 뿌렸다. 혼자 먹는 아침이 낯설지 않았다. 김치 두어 조각, 계란 후라이, 그리고 뜨거운 밥. 이것으로 충분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느리게 춤췄다. 순자는 밥을 천천히 씹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오늘도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또 봤다. 아래층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웅.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순자의 하루는 그저 고요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를 쓸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먼지를 쓸어 담고 걸레질을 했다. 물기가 마르는 동안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딸깍.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정치 소식. 순자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정막을 채우는 소리일 뿐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졌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아들이었다. 순자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순자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아들이 먼저 연락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지난번에 본 게 언제였더라? 추석? 아니, 추석에도 못 봤다. 그전 설날이었다.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간 것뿐이었다.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언제든 오너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손주들 이야기라도 하러 오나? 순자는 일어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았다. 이불을 개고 옷장 문을 닫았다. 현관을 쓸고 화장실도 닦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아들이 올 때 집이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9시 반. 대식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순자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다. 과일이라도 깎아 놓을까? 아니면 차라도 끓여 놓을까? 결국 보리차를 다시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순자는 차를 식히며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대식이었다. 혼자였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없었다. 문을 열자 아들 김대식이 서 있었다. 마른 얼굴, 단정한 옷차림, 회색 코트에 검은 바지. 순자는 반가워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 대식아.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대식은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턱, 턱. 구두를 가지런히 놓는 소리. 순자는 물을 따라주려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대식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앉아라, 왜 서 있어? 엄마, 저 앉지 않을래요. 금방 갈 거라서.
순자는 물컵을 들고 돌아섰다. 대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딱딱했다. 입술이 얇게 담은 채였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대식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저희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 유산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인연 끊고 살죠. 서로 편하게. 물컵을 든 손이 떨렸다. 순자는 숨이 막혔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식은 차갑게 덧붙였다. 엄마가 뭘 해주셨는지는 압니다. 감사한 건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입장에선 엄마가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회사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고 애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엄마가 나타나시면 저희가 어디 출신인지 다 알잖아요. 옷차림이나 말투나 그런 게 다 티가 나요. 순자의 가슴에 무언가가 박혔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며느리도 힘들어해요. 엄마가 오실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애들도 할머니를 어려워하고요. 솔직히 엄마는 우리 세계랑 안 맞아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랑 지금 저희 위치랑은 다르잖아요. 밑바닥.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저희 인생 살고. 대식아, 유산 같은 거 기대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사세요. 연락도 안 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대식은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그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대식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딸깍. 닫혔다. 쿵.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점점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딩.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컵을 든 손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리가 따라가지 않았다. 유산 필요 없다. 인연 끊자. 부담스럽다. 밑바닥 출신. 무릎에 힘이 풀렸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가슴이 조였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목까지만 왔다가 내려갔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밝은 목소리. 광고 음악. 순자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딸깍. 침묵이 왔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제각, 제각, 제각. 며칠이 지났다.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구분이 안 됐다. 순자는 밥을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다. 순자는 그 얼룩을 한참 들여다봤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머리가 비어 있었다. TV는 켜두었지만 소리가 멀게 들렸다. 화면의 빛만 방을 채웠다. 밤이 오고 아침이 왔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윙. 화면을 봤다. 친구 미영이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졌다. 다시 울렸다. 또 끊어졌다. 문자가 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걱정되는데. 연락 주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다시 천장을 봤다. 배에서 소리가 났다. 꾸르륵. 배가 고팠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얕은 잠이었다. 꿈을 꿨다. 대식이 어렸을 때였다. 초등학교 운동회. 순자는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 김밥, 과일, 주먹밥. 대식이 달리기를 했다. 순자는 손을 흔들며 응원했다.
대식이 1등을 했다.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순자는 아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눈을 떴다. 창밖이 어두웠다. 밤이었다. 순자는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불을 켰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을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다.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누웠다. 또 천장을 봤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나 미영이야.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엄마, 거기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입을 열었다. 응, 뭔데요? 말 좀 해봐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순자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떨리는 게 들렸다. 대식이가 왔었어. 아들이요? 그래서요? 2년 끊자고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 조용히 물었다. 뭐라고요? 유산 필요 없으니까 각자 살자고. 부담스럽다고. 내가 밑바닥 출신이라서 창피하대.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지금 혼자 계세요? 내가 갈게요.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영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순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 울렸다. 딩동. 딩동.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을 열자 미영이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괜찮긴요. 들어가요. 미영은 순자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보글보글. 컵을 꺼내는 소리. 찰랑. 미영은 차를 타서 순자에게 건넸다. 마셔요. 순자는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목을 타고 내려갔다. 미영은 순자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요. 순자는 입을 열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아들이 왔었어. 며칠 전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문자가 왔었거든. 할 얘기가 있다고. 나는 반가웠어. 오랜만에 연락한 거니까. 혹시 손주들 이야기라도 하러 오나 싶었지. 순자는 잠시 멈췄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2년 끊자는 거야. 유산 필요 없으니까 각자 살자고. 그 자식이 부담스럽대. 내가 나타나면 자기네가 어디 출신인지 티가 난대.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랑 지금 자기네 위치랑 안 맞는데. 미영은 주먹을 쥐었다. 미친 자식. 며느리도 힘들어한대. 애들도 할머니를 어려워한대. 그냥 없는 게 낫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그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창피한 존재니까 그런 거지. 가난하잖아. 촌스럽잖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영아, 나 기억나? 남편 장례식 날.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드님이 있으니 다행이다. 그랬잖아. 미영은 입을 다물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혼자가 아니니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순자는 창밖을 봤다. 흐린 하늘이었다. 대식이가 중학생이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장례식장에 서 있더라. 나한테 와서 울었어. 아빠 없으면 어떡해.
나는 아들 손잡고 말했지.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미영은 순자를 바라봤다. 보험금이 나왔어. 남편 회사에서 준 산재 보상이었어. 금액이 컸어. 나는 생각했지. 이 돈으로 대식이를 대학 보내야겠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다 쓴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일부만 썼어. 미영은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전세가 쌌거든. 그리고 대식이 학원비를 냈어. 영어, 수학, 과학. 셋 다 보냈어. 나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힘들었겠어요. 괜찮았어. 대식이가 잘 되는 게 중요했으니까. 순자는 차를 다 마셨다. 미영이 다시 따라줬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기억나. 나는 운동화 신고 갔어. 다른 엄마들은 구두 신고 정장 입고 왔더라. 나는 검은 바지에 점퍼 하나 입고. 대식이가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 뭐라고 했는데요? 집에 와서 그러더라. 엄마, 다음엔 좀 다르게 입고 와요. 나는 뭐가 이상한지 물었어.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알았다고 했어. 그리고 대학 입학식 때는 좀 나은 옷을 입고 갔지.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근데 대식이는 나를 멀리서만 봤어. 가까이 안 왔어. 그때부터 그랬구나. 등록금은 다 내줬어. 생활비도 보냈어. 나는 마트 일을 계속했어. 발이 아팠지만 참았어. 순자는 눈을 감았다. 대식이가 졸업하고 직장 잡았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대기업이었거든.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랬더니 대식이가 쑥스러운 듯 웃더라.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준비할 때 남은 보험금을 다 줬어. 이걸로 집 마련해라. 대식이는 받았어. 감사합니다, 엄마. 그렇게 말했어. 근데 보험금을 다 안 쓴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실은 더 있었어. 미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얼마나 남았는데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험금이 원래 3억이었어. 나는 대식이한테 1억만 있다고 했어.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 정도 썼으니까 2억이 남았어.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친정에서 받은 땅이 있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랑 나눈 거였는데 몇 년 전에 팔았어. 3억에. 그럼.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었어. 특허가 났거든. 회사가 매년 특허료를 보내줘. 15년 동안 모은 게 4억쯤 돼. 미영은 계산했다. 합쳐서 9억이요? 응. 그걸 왜 숨겼어요? 왜 가난하게 산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똑똑똑. 알고 싶었어. 대식이가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엄마라서 잘해주는 건지. 그래서 일부러. 응. 월세 아파트에서 살았어. 연금으로만 살았어. 검소하게 살았어. 대식이가 내 진심을 보길 바랐어.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제 알았네요. 응. 이제 알았어.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미영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는 생각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다. 변호사 만나볼게. 변호사요? 응. 내 재산을 정리해야겠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대식이한테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 유산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말대로 해줄 거야. 그럼 어디에 쓸 건데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쓸 거야. 미영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잘 생각했어요, 엄마. 며칠 후 순자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건물은 도심에 있었다. 높고 깨끗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슈. 로비는 넓고 조용했다. 접수대에 앉은 젊은 여자가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어요? 네. 김순자입니다. 여자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확인됐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딩. 문이 닫혔다. 올라가는 동안 순자는 가방을 꽉 쥐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다. 통장 사본, 보험금 내역, 땅 매각 증서, 특허 수입 내역. 3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법률사무소 문 앞에 섰다. 법무법인 정혜라고 쓰여 있었다. 문을 열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났다. 사무실은 깔끔했다. 책장에 법전이 가득했다. 김순자님이시죠? 중년 남자가 나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안경을 썼다.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성준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갔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개와 컴퓨터가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도 맞은편에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하나하나 책상 위에 놓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다. 눈이 점점 커졌다. 자산이 상당하시네요. 네. 통장 잔고만 5억, 부동산 매각, 대금 3억, 특허 수입 4억, 합계 9억 원 정도 되시는군요. 네. 변호사는 순자를 봤다. 이걸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아동 보육시설에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거기에 5억을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살다가 죽으면 그 시설로 넘어가게 하고 싶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증서, 유언과 생전증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가족분이 계시나요? 자녀분이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는 펜을 들었다. 아드님한테는 상속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들이 저한테 인연을 끊자고 했어요. 유산 필요 없다고도 했고요. 변호사는 눈썹을 올렸다. 그렇군요. 편지도 있어요. 아들이 쓴 거요. 유산 기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썼어요. 편지를 가지고 오셨나요? 순자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변호사는 펼쳐서 읽었다. 명확하네요. 근데 김순자님,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법적으로 상속인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드님이 나중에 나는 유류분이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다. 아들이 저한테 유산 필요 없다고 한 말을 녹음했어요. 변호사가 눈을 빛냈다. 녹음이요? 네. 핸드폰에 있어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산 같은 거 기대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사세요. 연락도 안 할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유류분 청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럼 진행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고 생전 증여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햇살 어린이집이요. 변호사는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일어섰다. 변호사도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나눴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김순자님.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햇살 어린이집을 찾았다. 외곽에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2층짜리 건물이었다. 노란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따뜻해 보였다. 마당에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다.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50대 여자가 나왔다. 짧은 머리, 안경. 웃는 얼굴이었다. 김순자님이시죠? 연락 받았어요.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가 깨끗했다. 벽에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다. 집 그림, 가족 그림, 꽃 그림. 저는 이미숙이에요. 이 시설 이사장이에요. 반갑습니다. 사무실로 갔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이사장이 보리차를 따라줬다. 순자는 마셨다.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요. 지금 25명 정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인가요? 3살부터 16살까지요. 대부분 학대나 유기로 왔어요.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죠. 순자는 창밖을 봤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깔깔깔. 제가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5억 원을 지금 기부하고요. 제가 죽으면 나머지 재산도 이쪽으로 넘어가게 할게요. 이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희 시설을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저도 가족이 없어요. 아들이 있었지만 인연을 끊었어요. 그러셨군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족이에요. 사랑이에요. 이사장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봉사를 해도 될까요? 봉사요? 네. 청소나 빨래, 반찬 만들기 같은 거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거나 공부 봐주는 것도요. 이사장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순자도 웃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언제부터 오실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좋아요. 아이들이 기뻐할 거예요.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설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매일 시설에 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탔다. 1시간 거리였다. 창밖 풍경을 보며 갔다. 시설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반겼다. 할머니. 처음엔 낯가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달려왔다. 순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응, 왔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갔다. 이사장과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밝았다. 순자는 밥을 퍼주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다. 아이들 몇 명이 도와줬다. 접시를 씻고 닦고 정리했다. 순자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외웠다. 지훈아, 이거 저기 놓아줘.
네, 할머니. 오전에는 빨래를 했다.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놀았다. 쿠키를 만들었다. 밀가루를 섞고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냈다. 아이들이 신나했다. 할머니, 저 하트 만들었어요. 예쁘다. 오븐에 구웠다. 달콤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아이들이 웃었다.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아이들은 순자 주위에 모였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다. 6살쯤 된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가족이지. 근데 혈육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로 아끼고 필요로 하고 함께 웃으면 그게 가족이야. 서연이는 생각하더니 웃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네요. 응, 우리 가족이야.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도 웃었다. 종이 접기도 했다. 학배, 꽃. 순자는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따라 접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잘했어. 이제 이쪽을 접어봐. 공부도 도와줬다.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줬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10살쯤 된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민준이었다. 넌 뭐가 되고 싶은데? 의사요. 그럼 의사 되면 되지. 열심히 공부해. 진짜요? 저 같은 애도 의사 될 수 있어요? 왜 안 돼?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어. 민준이는 눈을 반짝였다. 열심히 할게요.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이 평온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집에 도착하면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이제 시설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들은 순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다. 이사장도 순자를 가족처럼 대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네를 밀어주고 모래놀이를 도와주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사장이 밖으로 나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순자님, 잠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오셨어요. 순자는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계속 놀고 있어.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대식이었다. 그리고 며느리였다.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다. 옷도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다. 대식이 순자를 보고 일어났다. 엄마.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일어났다. 어머니. 순자는 이사장을 봤다.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아니요. 계세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다. 대식과 며느리도 다시 앉았다. 무슨 일이야? 대식이 입을 열었다. 엄마,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깜빡였다. 제가 잘렸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출이 많아요. 집값도 떨어지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요. 대식이 말했다. 엄마, 저희 좀 도와주셔야 해요. 순자는 조용히 물었다. 왜 나한테 와? 엄마니까요. 유산 필요 없다고 했잖아. 2년 끊자고 했고. 대식은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자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용서?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김순자님께서 저희 시설에 5억 원을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도 유언으로 남기셨고요. 대식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요? 대식이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농담이시죠?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농담 아니야.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유산 기대 안 한다고 했고. 대식이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건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유류분이라도. 유류분? 순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대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산 같은 거 기대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사세요.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자는 편지도 꺼냈다. 이것도 있어. 내가 쓴 편지. 유산 기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썼잖아. 며느리가 소리쳤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친아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순자는 일어섰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말이 됐니? 엄마, 밑바닥 출신이라고 했지. 부담스럽다고 했고, 없어져 주는 게 편하다고 했어.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는 몰라. 대식이 다가왔다. 엄마, 제발 저희 진짜 힘들어요. 힘들면 일하면 되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엄마. 순자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 엄마, 제발 한 번만. 나가라고 했어. 이사장이 일어나 말했다. 나가주세요.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대식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결국 둘은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쿵.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사장이 물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여전히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깔깔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일어났다. 나가볼게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이사장이 웃었다. 그러세요.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다. 서연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응, 잠깐 볼 일 있었어. 이제 왔어. 그네 밀어주세요. 알았어. 가자.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네로 갔다. 아이를 안치고 그네를 밀어줬다. 아이가 웃었다. 더 높이요. 알았어. 순자도 웃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일주일 후 순자에게 편지가 왔다. 대식이 보낸 것이었다. 순자는 봉투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열어볼까 말까? 결국 뜯었다. 편지지를 펼쳤다. 엄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밀어내고 모욕하고 인연을 끊자고 한 것 다 제 잘못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찾아간 건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고 빚이 많습니다.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식 올림.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해 줄까? 다시 받아줄까? 아니. 순자는 펜을 들었다.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썼다. 대식에게. 내가 후회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다. 너는 나를 밑바닥 출신이라고 했지. 부담스럽다고 했고
없어져 주는 게 편하다고 했어.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나는 내가 진짜 엄마를 필요로 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어. 사실 나한테는 돈이 있었어. 9억 원이나. 근데 숨겼어. 내 진심을 보고 싶었으니까. 결과는 알다시피야. 너는 돈이 없는 엄마를 창피해 했어. 밀어냈어. 버렸어.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 시설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해. 나도 그 아이들이 필요해. 너한테 미움은 없어. 근데 용서도 없어.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내가 힘들다는 건 안타깝다. 근데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잘 살아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붙였다. 순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순자는 매일 시설에 갔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밥을 준비했다. 점심에는 아이들과 놀았다. 저녁에는 숙제를 도와줬다. 서연이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순자가 가르쳐줬다. 하나하나 천천히. 할머니, 이 글자가 뭐예요? 그건 사랑이야. 사랑? 응.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끼는 거야. 서연이는 웃었다. 저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아이를 안았다. 나도 너 사랑해. 민준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는 민준이를 응원했다. 오늘도 열심히 했네. 네, 의사 될 거예요. 할 수 있어. 너라면. 민준이는 눈을 반짝였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하나 순자에게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낯가렸던 아이들도 이제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녔다. 순자는 행복했다.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사장도 순자에게 고마워했다. 순자님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밝아졌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에요. 순자님이 계셔서 이 시설이 진짜 집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갔다. 낡은 302호. 순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순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순자는 차를 한 잔 타서 마셨다. 따뜻했다. 마음도 따뜻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사장이었다. 순자님, 내일도 오시죠? 네. 갈게요. 아이들이 할머니 기다려요. 내일 케이크 만들기로 했거든요. 순자는 웃었다. 그래요? 재료는 제가 사갈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피가 섞인 것만이 가족은 아니다. 돈만이 풍요로움은 아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진짜 풍요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에 햇살이 가득했다. 좋은 날씨였다. 씻고 옷을 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가방을 챙겼다. 케이크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밀가루, 계란, 설탕, 버터 하나하나 골랐다. 계산을 하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가 왔다. 탔다. 창밖을 보며 시설로 향했다. 1시간 후 시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응, 왔어. 오늘 케이크 만들어요? 그럼, 만들자. 부엌으로 갔다. 재료를 꺼내 놓았다.
아이들이 모였다. 자, 이제 시작할까? 네. 밀가루를 섞고 계란을 풀고 설탕을 넣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저었다. 제 차례예요. 조금만 기다려.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순자도 웃었다. 반죽을 틀에 붓고 오븐에 넣었다. 구워지는 동안 아이들과 이야기했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할머니가 도와줘서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케이크가 구워졌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꺼내서 식혔다. 이제 장식할까? 네. 생크림을 바르고 과일을 올렸다. 아이들이 각자 장식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사랑스러웠다. 완성!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도 박수를 쳤다. 케이크를 잘라서 나눠 먹었다.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먹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최고. 순자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했다. 모두 가족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내일 또 올게. 네. 조심히 가세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다. 아이들의 웃음, 케이크 굽는 냄새, 따뜻한 시간들. 순자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에필로그. 존엄. 1년이 지났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시설에 갔다. 아이들은 더 컸다.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시설도 달라졌다. 순자의 기부금으로 건물을 수리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놀이기구도 더 놓았다. 아이들은 행복했다. 순자도 행복했다. 대식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아들을 잊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 가끔 생각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일이었다. 어느 봄날 순자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서연이가 달려와 물었다. 할머니, 행복해요? 순자는 웃었다. 응, 행복해. 저도요. 서연이는 다시 뛰어갔다. 순자는 하늘을 봤다. 파랗고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순자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을까? 아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질 줄 알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진짜 가족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괜찮았다. 사랑이 있었으니까. 순자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평온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순자는 평생 헌신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난과 촌스러움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순자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순자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평온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김순자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